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은 당초 알려졌던 아이폰 SE2가 아닌 아이폰 9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오늘 미국의 IT 매체 9to5Mac은 유출된 iOS 14 코드에서 아이폰 9과 아이폰 9 플러스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9 시리즈는 아이폰 8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모델은 아이폰 8 후속 모델로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플러스 모델은 5.5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모델 모두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아이폰 8 시리즈를 대체하는 만큼 아이폰 9 시리즈에서는 페이스 아이디 대신 터치 아이디를 제공하며 일부 구형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애플 페이 및 익스프레스 트랜짓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아직 아이폰 9과 아이폰 9 플러스라는 이름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아이폰 9 또는 아이폰 SE2는 iOS 13.4 출시 후 올 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갤럭시 S10 5G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구두 경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방통위는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통 3사에 연락해 보조금 살포에 대한 구두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통 3사는 최근 갤럭시 S10 5G의 출고가를 24만 9,700원씩 인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이 번호 이동을 조건으로 갤럭시 S10 5G의 할부 원금을 영원에 살 수 있도록 이른바 공짜폰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가 유통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망을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를 5G로 유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KT에 구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삼성 스마트폰 중 하나인 갤럭시 A50에 안드로이드 10 기반 원 UI 2.0 업데이트가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국내에서 시작된 업데이트 용량은 약 1.8GB이며 3월 보안 패치가 제공됩니다.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안드로이드 10의 새로운 기능 및 삼성의 최신 원 UI 2.0 업그레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FOTA 또는 PC용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01의 핵심 사양이 벤치마크 웹사이트 긱벤치에서 확인됐습니다. 긱벤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갤럭시 M01의 모델 번호는 SM-M015G로 확인됩니다. 스냅드래곤 칩셋과 3GB 램을 탑재했으며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로 실행됩니다. 스냅드래곤 칩셋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갤럭시 A01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439 옥타코어 칩셋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샘모바일이 독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M01에는 확장할 수 있는 32GB의 스토리지가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샘모바일은 화면 크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지만 갤럭시 M10 및 M10s의 DNA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갤럭시 M01은 블랙, 블루, 레드 색상 옵션을 제공하며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오는 20일에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미국 이동통신사를 통해 최신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V60 synQ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T-모바일에서는 V60 synQ 가격을 799.99달러로 책정했습니다. 2년 약정 시 월 33.24달러를 지불하면 됩니다.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경우 가격은 899.99달러로 올라갑니다. 버라이즌에서는 949.99달러에 출시되며 가격이 높게 책정된 대신에 듀얼 스크린 액세서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AT&T에서는 아직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60 synQ는 20.5:9 화면비를 지원하고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6.8인치 풀 HD 플러스 OLED 패널을 특징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로 실행됩니다. X55 5G 모뎀은
밀리미터 웨이브 및 6GHz를 모두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8GB 램과 128GB 또는 256GB 스토리지와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전면의 물방울 노치에는 1000만화소의 셀피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OIS 기능을 지원하는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13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TOF 3D 센서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LG전자는 국내에 V60 싱큐 대신 LG G9 싱큐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픽셀 5 시리즈에 중급 스냅드래곤 765G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외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카메라 앱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올해 출시할 포토픽셀 2020 미드레인지 컴피그와 포토픽셀 2020 컴피그 코드가 포착됐습니다. 선피쉬라는 코드명을 가진 포토픽셀 2020 미드레인지 컴피그는 올 상반기 중 출시될 픽셀 4a가 유력합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각각 브랜블과 레드핀 코드명을 가진 포토픽셀 2020 컴피그입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브랜블과 레드핀은 각각 픽셀 5, 픽셀 5 XL 코드명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된 벤치마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외신은 이전 루머와 달리 픽셀 4a는 스냅드래곤 730 칩셋을 탑재한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픽셀 5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 765G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7나노 EUV 공정으로 생산하는 스냅드래곤 765G 칩셋은 스냅드래곤 X52 5G 모뎀이 통합된 것이 특징인데요. 4G에서 1.2GBps, 5G에서 3.7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토로라의 중급 스마트폰 모토로라 엣지의 라이브 이미지 및 주요 사양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모토로라 엣지는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의 하위 모델입니다. 플러스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공유하지만 낮은 사양을 갖췄습니다. 모토로라 엣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측면이 구부러진 엣지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볼륨 버튼 및 전원 버튼은 제공합니다. 주요 사양은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67인치 2340x 1080 픽셀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내부에는 스냅드래곤 765 칩셋과 6GB 램, 4500mAh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광학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1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면 펀치 홀에는 2500만화소 셀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5G 네트워크 지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와 최대 12GB 램, 5170mAh 배터리, 1억 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버라이즌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핀란드의 스마트폰 스타트업 HMD 글로벌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노키아 C2를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 9 화이 고 에디션으로 실행되는 노키아 C2는 5.7인치 HD 플러스 IPS 디스플레이에 중국 유니삭에서 제조한 1.4GHz 쿼드코어 CPU와 1GB 램, 16GB 스토리지가 장착됐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이용하면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F/2.2 조리개 값에 5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면에도 5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전 후면 카메라 모두 LED 플래시를 제공합니다. 또 5W 충전을 지원하는 2800mAh 배터리 및 FM 라디오와 3.5mm 오디오 잭을 제공합니다. 노키아 C2의 가격 및 가용성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샤오미가 이달 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성비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홍미 K30 프로의 새로운 라이브 이미지가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이미지 속 홍미 K30 프로는 디자인을 감추기 위해 케이스로 씌워져 있지만 후면의 쿼드 카메라 디자인과 팝업 셀피 카메라, 3.5mm 헤드폰 잭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의 원형 카메라 모듈 중앙에는 6400만화소 소니 IMX 686 센서 탑재를 암시하는 64MP 단어도 확인됩니다.
이 밖에 홍미 K30 프로는 줌 버전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줌 버전에는 홍미 K30와 K30-5G의 카메라에 포함되지 않은 망원 모듈이 제공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샤오미의 인기 미드레인지 스마트폰 홍미 노트 7 프로가 인도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테크레이더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는 비케시 쿠마르는 작년 12월에 구입한 홍미 노트 7 프로를 최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홍미 노트 7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주머니에서 꺼내자 스마트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근처로 던졌으며 이내 스마트폰은 폭발했고 옆에 있던 가방도 함께 불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샤오미 고객센터를 방문했으나 샤오미 측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고의로 손상시켜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품 상자에 번들로 포함된 정품 충전기만 사용했으며 사고 발생 시 배터리의 충전량이 90%가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미는 논란이 확대되자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미 노트 7 프로 배터리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10월 인도에서 홍미 노트 7 프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샤오미는 제품 품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해외 매체 애플 인사이드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EC 웹사이트에서 신형 아이패드로 추정되는 애플 태블릿 PC의 모델 번호가 포착됐다며 이는 애플이 이 기기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EEC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체 정부 기구입니다. EEC에 등록된 애플 태블릿은 A2229라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패드 OS 13을 탑재했습니다. 다만 이번 EEC에서 포착된 애플 태블릿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인지 아니면 다른 신형 아이패드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EEC 문서에서 포착된 애플 기기들은 대부분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3세대 아이패드 에어 및 5세대 아이패드 미니는 작년 3월 출시되기 7주 전 EEC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착됐으며 10.2인치 아이패드 7세대 역시 9월 출시되기 9주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비주얼 소식입니다. 오늘 애플이 신형 무선 이어폰 4세대 파워 비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4세대 제품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배터리 수명이 늘어났으며 블루투스 하드웨어가 개선된 점이 특징입니다. 파워비치 프로와 동일한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며 완벽한 생활 방수가 가능한 IPX4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단 프로 모델과 달리 2개의 버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4세대 파워비츠는 애플의 H1 칩셋을 탑재해 헤이 시리를 지원하며 15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5분 충전으로 1시간 30분 사용할 수 있는 패스트 퓨일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4세대 파워비츠는 3월 18일부터 화이트, 블랙, 레드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가격은 16만 9천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도 끝났네요. 내일 수요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